반갑습니다. 중단원 학습지 해설을 맡게 된 모승식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게 돼서 이런 사이버 강의라는 익숙치 않은 형태로 수업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잘 이겨내서 이렇게 수업에 집중하고 많은 것들 얻어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0.235777 하면서 계속 같은 숫자가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7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7이 순환 마디가 될 거고 우리 숫자는 2, 3, 5, 7이 반복된다 그래서 순환 마디를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4.323232 하면서 여기 32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순환 마디는 3, 2가 될 거고 4.32의 순환 마디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0.375375 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값이 375죠. 그래서 이 숫자들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0.375 375가 이 수의 순환 마디가 될 거고요. 여기 시작과 끝에만 점을 찍어서 순환 마디를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5.6290290 자, 여기서 헷갈리지 않게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숫자는 누구냐면 290 요 값만 계속 반복되고 있죠. 따라서 반복되지 않은 숫자는 그대로 써주고 290만 순환마디가 되니까 여기에 순환마디 표시 시작점과 끝점을 찍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냈을 때 순환마디를 이루는 숫자의 개수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순환마디를 이루는 숫자의 개수 그러니까 순환마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각각의 수를 좀 찾아보면 될 텐데요. 일단은 요 4개의 숫자들을 각각 순환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직접 나눗셈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7을 이렇게 3으로 나눠줬을 때 2점 에서 이렇게 3 하고 쭉쭉쭉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그러니까 3분의 7을 우선 순환소수로 나타내게 되면 얘는 2.333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 당연히 이 값은 표시해주게 되면 2.3에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형태가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직접 나눗셈을 다 해서 순환마디를 알 수가 있는데요. 나눗셈을 직접 해서 한번 찾아보게 되면 이 값은 2.444 이런 형태가 나올 거고요. 당연히 얘는 순환마디로 나타내면 이렇게 자, 그리고 또한 33분의 2라는 숫자는 0.0606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얘는 순환소수로 나타내면 0.06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내겠죠. 자, 마지막으로 3분의 2라는 값은 0.666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은 모두 다 순환마디가 한 개밖에 없는데 자, 여기에 있는 값은 순환마디 숫자가 0, 6 이렇게 두 개죠. 그래서 얘가 순환마디 숫자 6 하나 아닌가요? 라고 하면 안 되고요. 0, 6이 반복되는 형태로 얘만 두 개. 따라서 답은 이 값이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다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세요. 그랬네요. 자, 순환소수를 이렇게 분수로 바꿔주는 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볼게요. 0.7 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값은요. 자, 일단은 순환소수 순환마디의 개수만큼 분모에다가 9를 적어주고
자, 그리고 위에 이제 이 숫자들을 쭉 나열해서 써주면 되는데, 여기에는 뭐 고민할 거 없이 7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써주고 나서 약분이 될 것들이 있는지 꼭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약분될 게 없으니까 9분의 7 그대로 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분모에 이 순한마디의 개수만큼 9를 써주고, 자, 여기에 나열된 0을 제외하고 이 나열되어 있는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어주는데, 여기 또 마찬가지로 고민할 거 없이 이렇게 5, 4를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자, 이때는 약분이 가능하겠죠. 여기는 9로 약분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값은 11분의 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0.347. 그래서 47이 순한마디로 이렇게 땡땡 적혀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순한마디 개수만큼 이렇게 9를 써주고, 요 소수점 아래에 순한마디가 아닌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수의 개수만큼 0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분모는 990이 되겠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0이 아닌 그 숫자들을 쭉 그대로 나열해서 써주는데 3, 4, 7을 적어주는 대신, 자, 이 순한마디에 들어가지 않는 수는 그대로 적어서 빼줘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순한마디가 아닌 수 3을 빼주게 되면, 자, 얘는요 990분의 344가 되겠죠. 자, 여기서 약분을 하고 나면 약분이 2로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약분하고 나면 여기는 495분의 172가 되겠네요. 자,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보다 숫자가 조금 더 복잡하고 커졌어요. 그래도 똑같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은 순한마디 개수, 당연히 2, 1, 3에 3개의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모에는 999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소수점 위는 보지 않는다는 거. 자, 위에 이제 여기 숫자를 그대로 써주고 나서 3, 2, 1, 3을 그대로 적어주고 나서, 자, 여기에 순한마디에 찍히지 않은, 그러니까 숫자 3을 여기서 빼주고 나서, 자, 요걸 계산할 때 999분의 3210, 요 형태에서 이제 약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3으로 약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분시켜주고 나서 333분의 107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순환소수 요 값에 소수점 아래 20번째 자리의 숫자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를 구하시오 라는 말은 당연히 규칙성을 좀 찾자는 얘기겠죠. 해서 요 숫자가 어떻게 생긴 그런 값인지 한번 써보자면, 당연히 3.4까지 쓰고 나서 누가 반복되나요? 5, 2, 8, 5, 2, 8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이 되겠죠. 자, 요걸 좀 정리해서 쓰자면 우리 소수점 아래에 다섯 번째 숫자부터 한번 여기 쭉 나열해서 써볼게요. 다섯 번째 수. 자, 그러면 당연히 다섯 번째 수는 3.4528, 528이 반복되는 거니까 다섯 번째는 5가 오고요. 자, 여섯 번째는 누가 오냐면 2가 오고, 일곱 번째는 8이 오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여덟 번째에는 당연히 5가 오게 되겠고요. 아홉 번째는 2가 오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규칙성을 찾자고 하면 이렇게 3개씩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다섯 번째에 5가 왔네요. 그러면 이 다섯 번째에서 그 다음 5가 나올 때까지 몇 번이 더 증가하면 되냐면 이렇게, 자, 여덟 번째 수에서 다시 5가 반복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번 5가 나오는 건 몇 번째 값일까요? 당연히 여기에서도 3이 추가된 값을 생각하면 이게 11번째 수가 바로 5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규칙을 좀 잡아서 우리가 찾고 싶은 지금 20번째, 20번째 근처까지 좀 가게 된다면 여기서 3씩 계속 증가시켜 볼게요. 3, 3, 3, 3번을 가게 되면 계속 그때마다 계속 같은 이 숫자인 5가 등장하겠죠. 자, 그러니까 14번째에도 17번째에도 20번째 수
전부 다 그 값들은 얼마가 되냐면 5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바로 나왔네요. 자, 20번째에 등장하는 수는 바로 얼마냐면 5가 되겠죠. 자, 만약에 이게 20번째가 아니고 200번째 자리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뭐 20번째 자리니까 그냥 숫자로 써서 한번 찾아볼까 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좀 스마트하게 풀어내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라고 했네요. 자, 유한소수로 나타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잘 알고 있죠. 자, 기하 분수 중에서 분모가 2나 5분인 그런 숫자들을 찾아주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하 분수라는 거 자꾸 여러분들 놓치고 그냥 넘어가기 좋은데 이런 함정에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기하분수인지 아닌지 약분이 다 되어 있는지 먼저 체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모가 2나 5분이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정해서 생각하면 실수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수들을 가만히 봤을 때 일단은 뭐 다행히 여기서 기하분수가 아닌 그러니까 약분이 덜 끝난 그런 분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기하분수인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뭘 해야 되냐면 분모가 2나 5 뿐인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수는 분모가 16이네요. 자, 16은 소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2의 4제곱이죠. 따라서 2나 5뿐이고요. 자, 여기에 25도 마찬가지로 소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5의 제곱. 자, 35는 어떻게 되나요? 35는 5 곱하기 7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45는 자, 9 곱하기 5니까 9 곱하기 5, 즉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64는 8 곱하기 8이기 때문에 2의 6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려면 분모가 2나 5 뿐이어야 하니까 여기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요 값과 요 값과 요 값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3이 있고 여기에 7이 있어서 요 두 수는 답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3분의 1과 5분의 3 사이의 분수 중에서 분모가 30이고, 분모는 30으로 고정을 해야겠네요. 분모가 30이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분모를 30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한번 이 두 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의 1을 분모가 30인 상태로 바꾸면 30분의 10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5분의 3을 분모를 30으로 바꾸면 30분의 1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 수도 당연히 분모를 30을 기준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수는 일단 분모가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니까 이거 이므로 우리 여기 분자 x는 누굴 없앨 수 있는 수여야 되냐면 3을 약분시킬 수 있는 수여야겠죠. 약분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여야겠죠. 자, 3을 약분시킬 수 있는 수 이게 어떤 의미죠? 3의 배수가 되겠죠. 따라서 3의 배수, 즉 10과 18 사이에서 3의 배수를 찾게 된다면 어떤 값들이 있나요? 자, 그쵸. 여기서 말하는 값은 x값은 12와 15가 있겠죠. 자, 그러면 x를 집어넣은 요 수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분모가 30인 걸 기준으로 적어주게 되면 30분의 12, 30분의 15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이렇게 조건을 달아두었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이 두 값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24분의 17 곱하기 a라는 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뭐가 된다고 했나요? 유한소수. 유한소수가 될 때 a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24분의 17에서 분모를 한번 소인수분해해서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24라는 값은 당연히 8 곱하기 3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고 분자의 17 곱하기 a. 자, 그런데 이게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없어져야 될 값이 있어요. 그쵸? 분모에서 3이 없어져 줘야 되는데 이 분자에 있는 값은 3을 없앨 수 없어요. 17은 소수이기 때문에 3을 약분시킬 수 없고 따라서 3은 누구와 약분이 되어야 되냐면 a와 약분이 되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a는 어떤 수일까요? 그쵸? a는 3을 약분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여야 되는데, 자, 3을 약분시킬 수 있는 수라는 게, 그쵸?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이건 3의 배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3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얼마냐면 3이 되겠죠. 자, 8번입니다. 분수 11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내면 1.545454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때 x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이 1.545454라는 값을 이렇게 순환 마디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순환마디를 이용해서 이 값을 분수로 바꾸는 방법.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순환마디의 수의 개수가 2개이므로 여기 분모에는 99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자, 일단은 적혀져 있는 값 그대로를 여기에 적는 1, 5, 4를 그대로 적어주고, 자, 순환마디에 들어있지 않은 수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대로 써주고, 여기서는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뒤에 값을 빼주게 되면 자, 이 값이 그대로 분수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99분의 153이 되겠고 자, 여기서 이 9로 지금 약분이 가능하니까 자, 이 값은 최종적으로 11분의 17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질문한 게 11분의 몇이 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자, 우리 이 값과 비교해서 x값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답은 얼마인가요? x는 17이 되겠죠. 자, 9번 문제입니다. 125분의 7을 10의 n제곱분의 a의 꼴로 바꾸어서 유한소수로 나타내려고 한다. 자, 여기에 10의 n제곱이라는 게 의미하는 건 사실 이거는 10, 100, 1000 이런 값들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이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뭐하고 뭐만 남냐면 2와 2 몇 개와 5 몇 개의 형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그래야 2와 5의 개수가 같아야 이렇게 10의 n제곱이라는 분모가 등장을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주어진 값 125분의 7을 방금 얘기한 형태대로 바꾸려면 우선 분모를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125는 5의 몇 제곱인가요? 그쵸, 5의 세제곱이죠. 자, 5의 세제곱분의 7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2와 5가 숫자가 똑같아지도록 자, 2가 3개면 5도 3개여야 이렇게 뭐 1000이 될 거고 2가 2개고 5가 2개여야 100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기 5가 3개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 2의 개수를 맞춰줘 볼게요. 자, 여기다가 2의 세제곱을 곱하고 분자에도 2의 세제곱을 곱하게 되면 자, 이 값은 뭐가 되냐면 1000분의 8 곱하기 7 56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는 분모가 n의 제곱, 거듭 제곱의 꼴로 바뀐 형태가 맞고요. 자, 이렇게 썼을 때 그때의 이 분자값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a라고 한대요. 자, 그리고 이 분모는 10이 몇 개가 곱해진 형태냐면 10이 3개, 즉 10의 세제곱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a 값이 56, n의 값이 3이 되므로 주어진 문제에서의 답은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n 따라서 5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자, A, B, C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들을 분수로 나타낸 후 요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연습 많이 했을 거예요.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여기에 8, 그러니까 반복되는 숫자가 하나니까 분모 자리에 9를 써주고 반복되지 않는 이 수낱마디 앞에 개수가 또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에 0을 써주고 자, 그리고 나서 18, 이 숫자를 그대로 써주지만 반복되지 않는 숫자인 1을 빼줍니다. 따라서 얘는 90분의 17이 되고요. 자, B 볼게요. 자, B는 수낱마디 숫자 2개 그대로 99를 분모에 적어주고 1, 1, 8을 순서대로 적었다가 자, 여기에 이 수낱마디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 1을 여기서 빼줍니다. 따라서 99분의 117이 되겠고요. 자, C의 값은 0.34 땡땡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모는 9가 2개 그리고 주어진 숫자 그대로 써주니까 3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약분 일단은 뭐 약분 생각하지 않고 저 식을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쓴 후에 그리고 나서 약분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C 나누기 자, C를 이렇게 써주고 자, 나누기의 값은 우리 역수로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a를 역수로 써주니까 17분의 90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b 그랬네요. 그럼 얘는 99분의 117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약분이 이 두 값이 서로 약분이 되고요. 이렇게도 지금 약분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여기까지를 써주게 되니까 얘는 11분의 20이 되겠고 자, 여기서도 약분이 이렇게 가능하죠. 여기서는 9로 약분이 되니까 9로 약분해서 11분의 1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계산해주게 되니까 얼마인가요? 자, 11분의 33인데 당연히 이 값도 약분해서 쓸 수 있죠. 자, 답은 얼마? 3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이와 수민이가 어떤 기하 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는데 민정이는 분모를 잘못 봤고 그리고 수민이는 분자를 잘못 봤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정이가 나타내고자 했던 값을 적고 그리고 수민이가 나타내고자 했던 값을 각각 적어서 기하 분수를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값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민정이가 본 값이 얼마냐면 0.408에 자, 지금 순한마디가 하나니까 민정이의 값은 이렇게 분모를 쓴 뒤에 408에서 40을 뺀 값 368이겠죠. 자, 그리고 수민이가 본 값은 99분의 48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분자 분모를 그대로 가져다 쓰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수는 뭐가 아니냐면 기하분수가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 이들이 본 값이 기하분수였기 때문에 이 값 역시 약분을 다 시키고 기하분수로 만든 후에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약분을 쭉 해주고 나면 남는 값이 225분의 92가 되겠고요. 자, 수민이의 값을 약분을 다 해서 정리하고 나면 33분의 16이 됩니다. 자, 이때 민정이는 분모를 잘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값이 분자고요. 그리고 수민이는 분자를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다 갈 수 있는 값은 분모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제대로 된 값들을 모아서 붙여주게 되면 자, 33분의 92라는 값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분모가 9와 0인 형태로 나타내면 우리가 바꾸는데 좀 편리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분자 분모에 30 곱해서 99분의 276이라는 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를 거꾸로 바꾸는 데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분모 99를 봐서 이 값은 뭔가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두 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숫자가 지금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소수점 앞에 숫자가 하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202.76에 2.76에 위에다 점을 찍으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안 되죠. 왜냐면 여기서 이 순환하지 않는 수인 2를 뺐을 때 나타나는 값이어야 되니까 얘는 2.78에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값이 다시 이렇게 나타내는 걸 한 번만 더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자, 따라서 처음 기하분수는 우리가 이 값이었고요. 자, 그걸 순환소수로 나타낸 값이 바로 뭐냐면 이 2.78 여기 2.7땡8땡 요 값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자, 문제 12번입니다. 자,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들을 모두 골라달라고 했네요. 자, 지금 여기에 뭐 순환소수, 유리수, 무한소수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헷갈리지 않게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유한소수와 기본적으로 무한소수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이 무한소수에는 다시 두 가지가 등장을 하죠. 자, 무한소수에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죠. 자, 이 경우에 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까지를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이렇게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자, 유리수는 기본적으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무엇 분의 무엇, 정수분의 정수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당연히 분모에 0은 안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바로 무리수라고 하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만 머릿속에 넣고 문제를 보더라도 헷갈리지 않게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여기 있죠. 순환소수는 유리수가 맞죠. 따라서 기억번 맞고요. 자,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자, 일단 유리수가 아니라면 당연히 무리수를 말하는 건데 자, 모든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이다? 자, 유리수가 아니다를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연결해서 읽어보면 당연히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무한소수는 순환하는 경우 있고 안 하는 경우 있죠. 자, 따라서 니은번은 틀렸고요. 자, 디귿번 순환소수 중에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도 있다. 자, 순환소수 중에는 분수로 나타낸다는 게 방금 얘기했죠. 이게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냐면 유리수. 그런데 유리수에 반드시 이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순환소수는 언제나 모두 유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번은 틀렸죠. 자, 리을번입니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어떤 수? 분수. 이게 아주 중요한 힌트인데요. 자, 분수라고 말한 것 자체가 일단 유리수라는 말을 좀 깔고 가는 거니까 한번 신경 쓰면서 읽어본다면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유리수, 즉 유한소수는 모두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네요.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는 모두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죠. 자, 밑에 표를 보면 알겠지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유한소수가 여기 유한소수가 아닌 그런 유리수 중에서는 나머지는 모두 다 무엇입니까? 순환소수죠. 따라서 리을번 맞는 말이 되겠죠. 자, 0이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어쨌든 지금 0이 아닌 유리수를 말하고 있는데 이 유리수 자체가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방금 얘기했죠.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이렇게 유리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보면 미음번은
맞는 말이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자, 우리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더라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집에서 복습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